젖은 셔츠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을 스쳤어요. 그때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티셔츠를 입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여인이 서 있는 곳이 너무 가까웠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닿을 거리였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등 뒤에 섰어요. 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끌리듯 다가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여인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뭔가 조이는 듯한 불안한 떨림이었죠.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급하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두어 걸음 물러났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 입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날 밤 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제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라고 합니다. 올해 32이죠.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파산했고 믿었던 동업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어요. 은행 빚만 3억이 넘습니다. 채권자들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고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발이 꼬이면서 바닥에 무릎부터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온몸이 젖어들었죠.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쓰러져 있고 싶었어요. 이 사람 괜찮으세요? 희미하게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분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그때 누군가 제 얼굴을 감싸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비에 젖어 얼어붙은 제 뺨 위로 온기가 전해졌어요. 엄지손가락이 제 광대뼈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느린 동작이었죠. 마치 제가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인 것처럼 조심스러웠어요. 살아있네, 다행이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안도하는 듯한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한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죠. 짧게 자른 머리카락에 빗물이 맺혀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어요. 여인이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을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제 젖은 셔츠 깃을 살짝 당겨 목선을 확인했어요. 맥박을 재는 건지 호흡을 살피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을 수조차 없었는지도 몰라요. 몸 전체가 납덩이처럼 무거웠거든요. 여인이 제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센 분이었어요. 제 체중을 반쯤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으켜 세웠죠. 조금만 힘내세요. 제 차가 저기 있어요. 그렇게 말하며 여인은 저를 이끌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비틀거렸지만 여인은 절대 놓지 않았어요.
차까지 가는 동안 저는 여인의 옆 얼굴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비에 젖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차분한 표정이었죠. 낯선 남자를 돕는 게 두렵지 않은지 아니면 익숙한 일인지 궁금했어요. 조수석 문을 열어주며 여인이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천천히요. 저는 비좁은 차 안으로 몸을 우겨 넣었습니다. 시트에 몸을 기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눈꺼풀이 저절로 내려왔죠. 여인이 운전석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히터를 최대로 틀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이라고 할 만한 곳이 이제 없었거든요. 입술만 달싹거렸을 뿐이죠. 여인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제가 있는 곳으로 갈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에 맞춰 점점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완전히 잃기 직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제 얼굴에 아주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았어요. 뺨 위로 따뜻한 기운이 스쳤죠. 입술인지 숨결인지 바람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부드러운 것이 제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두렵기도 했죠. 괜찮을 거예요. 여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 이상한 감촉만 생생하게 남아 있었죠. 왜 낯선 여인이 절 도왔을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제가 느낀 건 대체 뭐였을까요? 눈을 떴을 때 저는 낯선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오래된 몰딩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딘지도 그 여인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밤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는 것.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몰딩 사이로 희미한 조명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제가 누워있는 건 낡은 소파였죠. 스프링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온몸이 무거웠죠. 그제야 제 옷이 젖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셔츠가 피부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까 그 여인이 보였어요. 거실 한쪽 식탁 옆에 서 있었죠. 촛불 하나가 식탁 위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여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죠. 정전이에요. 폭우 때문에 변압기가 나갔나 봐요. 여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여기가 어디죠? 제 집이에요. 혼자 살아요. 여인이 촛불을 들고 가까이 왔습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이마에 손등을 대봤어요. 열은 없네요. 다행이에요. 그 손길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누군가 오래전에 저를 이렇게 돌봐줬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누군지는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았죠. 옷 갈아입어야겠어요. 그대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여인이 일어서서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남자 옷을 들고 나왔어요. 회색 면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였죠. 돌아가신 남편 거예요. 오래됐지만 깨끗해요. 여인이 옷을 제 옆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등을 돌렸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어요. 누군가 오래전 똑같은 억양으로 제게 속삭이던 기억이 났죠. 그런데 그게 누군지 언제였는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여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약간 구부정한 어깨, 낡은 카디건 자락. 전부 처음 보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젖은 셔츠를 벗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을 스쳤어요. 그때 여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죠. 티셔츠를 입으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여인이 서 있는 곳이 너무 가까웠어요. 한 발만 내디디면 닿을 거리였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인의 등 뒤에 섰어요. 제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끌리듯 다가갔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여인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근거림이 아니었어요. 뭔가 조이는 듯한 불안한 떨림이었죠. 마치 잊고 있던 기억이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급하게 몸을 뒤로 뺐습니다. 두어 걸음 물러났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다 입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죠. 하지만 눈빛이 아까와는 달랐어요. 뭔가 깊은 곳을 응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따뜻한 차 드릴게요. 여인이 주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렸어요. 저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쥐었죠. 잠시 후 여인이 차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이었어요. 대추차 향이 났죠. 천천히 드세요. 뜨거워요. 여인이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차를 들고는 조용히 홀짝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만 조용히 타들어갔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은희예요. 김은희. 저는 윤재예요. 박윤재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는 걸까요? 무슨 일 있었죠?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요하는 투가 아니었어요. 그냥 묻는 거였죠. 저는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빚만 남았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냥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집이 없는 거예요? 네. 가족은요?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사업 실패한 걸 알면 실망하실 게 뻔했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습니다. 은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오늘은 여기서 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사는 집이에요. 방 하나 빌려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은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촛불을 들고 복도 쪽을 가리켰어요. 저쪽 방 쓰세요. 이불은 깨끗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요. 또 그 말투였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누군가 저에게 늘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와 낡은 옷장이 전부였죠. 하지만 깨끗했어요. 이불에서 세제향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은희 씨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낯선 남자인 절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 걸까요? 그리고 왜 자꾸 익숙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오래전 알던 사람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사업 실패, 빚, 도망친 동업자, 모든 게 뒤엉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은희 씨였어요. 그녀의 목소리, 손길, 뒷모습, 전부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제 심장은 아직도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오래전 제 기억 저 밑바닥 어딘가에 묻혀 있는 무언가.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곧 알게 될 것 같았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천장이 또다시 보였어요. 어젯밤 일이 꿈은 아니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은희 씨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식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아침 드세요. 냉장고에 달걀이랑 김치 있어요. 저는 시장 갔다 올게요. 짧은 메모였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어요. 혼자 남겨진 집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죠. 저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가구도 낡았고 벽지도 발에 있었죠. 하지만 정갈했어요. 구석구석 손길이 닿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 대부분이었어요. 젊은 시절 은희 씨로 보이는 여자와 남자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죠. 복도를 지나다가 문득 반쯤 열린 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 방이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죠.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돈된 침대, 오래된 화장대, 옷장. 평범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화장대 위 탁자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액세서리 하나였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탁자 앞으로 다가갔어요. 은색 체인에 매달린 작은 펜던트였습니다. 별 모양이었죠? 그 안에 작은 푸른 돌이 박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봤던 거였죠.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하연이가 제 손에 이걸 쥐어줬어요. 오빠, 이거 가지고 있어. 나중에 다시 만나면 돌려줘. 하연이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같은 반이었고 1년 동안 짧게 만났었죠. 졸업 후 하연은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연락이 끊겼죠. 그 펜던트를 저는 몇 년간 간직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었어요. 하지만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죠. 아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은희 씨 방에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었어요. 별 안의 푸른 돌, 체인의 미세한 흠집까지 전부 똑같았죠. 손을 뻗어 펜던트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무게감도 기억 속 그대로였죠. 이거 대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은희 씨가 문간에 서 있었죠.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어요. 화가 난 것 같지는 않았죠. 죄송해요.
그냥 문이 열려 있어서 변명이 궁색했습니다. 손에 펜던트를 쥔 채 어쩔 줄 몰랐어요. 은희 씨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침대 위에 내려놓았죠. 그러고는 제 앞에 섰어요. 그거 신경 쓰이죠?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가 제 손에서 펜던트를 가만히 빼냈어요. 손끝으로 펜던트를 천천히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의 윤곽을, 푸른 돌을, 체인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죠.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어요. 딸아이 거예요. 오래전에 떠난 그 말이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딸,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전율이 번져나갔어요. 혈관을 타고 소름이 쫙 퍼졌죠. 딸이 누구예요? 하연이요. 제 딸 이름이 하연이에요.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펜던트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연. 제 첫사랑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희 씨 딸 이름이기도 했죠. 우연일 리 없었어요. 같은 이름, 같은 펜던트, 전부 일치했어요. 하연이가 어떻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죠. 교통사고였어요. 10년 전 은희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너무 오래 반복해서 무뎌진 것 같았죠. 26살 때였어요. 봄이었죠. 벚꽃 피던 날이었어요. 은희 씨가 펜던트를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년 전 26, 하연의 나이와 딱 맞았어요. 하연이가 그때, 네,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은희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빛이 깊었죠. 윤재 씨, 혹시 우리 딸 알았어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알았냐고요. 알았죠. 사랑했어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희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어요. 어제 윤재 씨 얼굴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낯이 익더라고요. 무슨 하연이 사진첩에 있었어요. 졸업 앨범 사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하연이가 저를 사진 속에 동그라미 쳐놨더라고요. 이름 옆에 작은 하트도 그려놨고요. 은희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때 알았죠. 우리 딸이 누굴 좋아했는지. 저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하연이 절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만났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사진까지 남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하연이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조용한 아이였거든요. 자기 감정 잘 드러내지 않았죠. 은희 씨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하연이 방 정리하다가 일기장 발견했어요.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윤재 오빠 이야기. 가슴이 조였습니다. 일기장에 제 이름이 있었다니. 뭐라고 썼는데요? 좋다고, 졸업하고도 계속 만나고 싶다고, 부산 가기 싫다고. 은희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어요. 근데 전 몰랐어요. 하연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은희 씨, 이사간 뒤로 하연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친구도 없고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다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희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사고가 났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하연이 죽었다는 걸 몰랐어요. 연락이 끊긴 줄만 알았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었다니. 10년 전에, 26살에.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어제부터 아셨으면서.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나 싶었죠. 그래서 기다렸어요. 윤재 씨가 먼저 눈치채길. 은희 씨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었어요. 윤재 씨가 우리 딸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하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 손을 잡아주던 감촉, 졸업식 날 펜던트를 쥐어주던 순간, 나중에 다시 만나면 돌려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영원히. 은희 씨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떨렸죠. 은희 씨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멈췄을 때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뭐라고 했는데요? 윤재 오빠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게 마지막 일기장에 적힌 말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희 씨가 펜던트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가지세요. 하연이가 원했던 거예요. 안 돼요. 이건 은희 씨 거. 아니에요. 하연이 거였고, 이제 윤재 씨 거예요. 은희 씨가 제 손을 감쌌습니다. 펜던트가 손 안에서 따뜻해졌어요. 하연이가 윤재 씨 만나길 바랐을 거예요. 어쩌면 어제 제가 윤재 씨를 도운 것도 하연이가 이끈 건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믿어졌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제 비 오던 밤, 은희 씨와의 만남, 이 집, 이 펜던트, 전부 하연이 남긴 무언가였을지도 몰랐죠. 은희 씨 집을 나왔습니다.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은 채였어요.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걸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연이 죽었다는 사실, 은희 씨가 하연의 어머니라는 사실, 전부 믿기지 않았어요.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싼 곳으로 들어갔어요. 30만 원짜리 방이었죠. 창문도 없고 환기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죠. 은희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보던 그 차분한 표정, 제 등을 쓸어주던 손길. 자꾸 생각났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은희 씨는 하연의 어머니였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다음 날 구직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일용직이라도 해야 했어요. 빚을 갚으려면 돈을 벌어야 했죠. 면접을 봤습니다. 건설 현장, 주차장 관리, 편의점 야간 알바. 전부 떨어졌어요. 신용불량자라는 게 문제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물로 목구멍에 억지로 넘겼죠. 은희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귓속에 맴돌았어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냈습니다. 형광등빛 아래서 반짝였어요. 별 안의 푸른 돌이 유난히 선명했죠. 하연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은희 씨 얼굴로 겹쳐졌어요. 비슷한 눈매, 비슷한 미소. 딸과 어머니였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자리는 여전히 없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났죠. 채권자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협박조로 말했어요.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신변에 위험이 올 거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눈을 감으면 은희 씨가 보였죠.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감싸던 감촉, 목소리, 시선. 전부 생생했어요. 도망쳐야 하는데 자꾸 떠올랐죠.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은희 씨는 62이었어요. 저는 32이었죠. 게다가 하연의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하연의 잔상과 섞였습니다. 첫사랑의 기억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했어요. 구분이 안 됐죠. 불가능한 욕망이었습니다. 있어선 안 되는 감정이었어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고시원비도 밀렸죠. 길을 걷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어느새 은희 씨집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발이 저절로 움직인 거였습니다. 의식하지 못했죠. 골목 입구에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희 씨집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 씨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 했죠. 윤재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그냥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은희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치고 발걸음이 참 빠르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켰어요. 전부 들켰죠. 은희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들어와요. 밖에서 얘기할 일 아니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죠. 은희 씨가 조명을 켰어요. 따뜻한 노란빛이 퍼졌습니다. 앉으세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은희 씨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 끓이는 소리가 났죠. 잠시 후 차를 들고 왔어요. 마셔요. 제 앞에 찻잔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은희 씨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2주일 동안 뭐 했어요? 일 찾아다녔어요. 구했어요? 아니요. 왜요? 신용불량자라서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은희 씨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홀짝였어요. 시선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았죠. 근데 왜 왔어요? 여긴.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여기로 왔어요. 발이요? 네. 발이 제멋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네.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거짓말도 서툴러요. 윤재 씨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들킨 기분이었어요. 은희 씨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걷었죠. 저녁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연이 닮았어요. 윤재 씨.
네. 거짓말 못하는 거요. 하연이도 그랬어요. 얼굴에 다 써 있었죠. 은희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하연이 많이 보고 싶어요. 저도요.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은희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윤재 씨도요? 네. 매일 생각나요. 언제부터요? 다시 알게 된 그날부터요. 은희 씨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앞에 섰어요.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많이 힘들었구나. 반말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반말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은희 씨, 힘들면 여기 와. 혼자 견디지 말고. 안 돼요. 전 괜찮아요. 거짓말. 은희 씨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쳤어요. 눈빛이 거짓말하고 있어.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은희 씨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엄지가 광대뼈를 천천히 쓸었죠. 도망치지 마. 이미 늦었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버렸다는 걸. 은희 씨가 손을 내렸습니다. 한 걸음 물러섰어요. 오늘은 가. 생각할 시간 필요하잖아. 은희 씨, 다음에 또 와. 그때는 도망치지 말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죠. 은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석양빛을 등지고 있었어요. 윤곽만 보였죠. 은희 씨, 저 알아. 다 알아.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골목을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펜던트가 손안에서 느껴졌어요. 하연이 원했던 게 뭘까요? 어머니와 첫사랑이 만나는 걸 원했을까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 돌아갈 거라는 것,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은희 씨 말대로 이미 늦었으니까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시 그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에 갈 때는 제대로 말할 겁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사흘 후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은희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예상했다는 듯 웃었어요. 들어와. 반말이었습니다. 이제 존댓말과 반말 사이를 오가고 있었죠.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희 씨가 차를 내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찻잔만 들여다봤어요. 은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하연이를 바라보던 눈 사실 난 그보다 더 잘 보고 있었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희 씨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켜봤거든. 너희 둘. 저를 지켜보셨다고요? 응. 아주 오래. 내가 모를 때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켜봤다니. 언제부터요? 하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곤 했어. 멀리서. 딸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은희 씨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홀짝였어요. 그때 봤어. 너희 둘이 함께 걷는 거. 하연이가 웃는 거.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구인 줄 알았어. 근데 하연이 표정이 달랐어. 내 옆에 있을 때만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보고 있었다니.
졸업식 날도 봤어. 내가 하연이한테 펜던트 받는 거. 그것도요? 응. 멀리서 서 있었어. 하연이 손 떨리는 것까지 다 보였어.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하연이 진짜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난 부산 간다는 말 못하고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희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했어. 하연이한테도 너한테도. 은희 씨, 이사 안 갔으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해. 하연이 지금도 살아있을까? 손이 떨렸습니다. 은희 씨 손이 식탁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은희 씨 손을 잡으려고 했죠. 그 순간 은희 씨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손끝이 제 손등 위로 천천히 떨어졌어요. 닿는 순간 전율이 흘렀습니다. 미묘한 떨림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어요. 열기가 번졌죠. 짧은 접촉이었습니다. 손끝만 살짝 닿았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강렬했습니다. 어떤 격렬한 상상보다 더 강렬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은희 씨가 손을 걷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미안해. 괜히.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은희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깊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가득했죠. 윤재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시도 빠진 이름이었어요. 네. 너 지금 뭘 원하는지 알아?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알았죠. 거짓말. 그 한마디가 전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은희 씨가 일어섰습니다. 천천히 제 옆으로 왔어요. 뒤에 섰습니다.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 천천히. 그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죠. 은희 씨가 물러섰습니다. 거리를 뒀어요. 오늘은 이만 가. 다음엔 답 가지고 와. 무슨 답을 원하는 건지 알았습니다. 제 마음을 원했어요. 문 앞까지 배웅해줬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은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어요. 은희 씨, 응,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알아. 천천히 해. 문이 닫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아까 은희 씨 손끝이 닿았던 자리였어요. 아직도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죠. 이건 뭘까요? 이 감정은 대체 뭘까요? 하연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은희 씨 자체에 대한 끌림일까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뒤엉켜서 하나가 됐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다음에 갈 때는 답을 가져가야 했습니다. 솔직한 답을. 그게 뭐가 됐든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마음은 정해졌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니, 찾았지만 인정하기 두려웠죠.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였어요. 천둥이 하늘을 갈랐죠. 고시원 창문으로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였어요. 순간 방안이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죠. 은희 씨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계실 거예요. 정전이라도 되면 불안하실 텐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은희 씨 번호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은희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았어요. 저예요. 윤재. 응, 알아. 괜찮으세요? 비 많이 오는데. 응, 괜찮아. 근데 방금 정전됐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그랬어요. 촛불은 있으세요? 있어. 지금 켜놨어. 다행이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윤재야. 네. 오늘 올 거야?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예상한 질문이었어요. 가도 될까요? 답 가져왔어?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고 싶었죠. 그럼 와. 기다릴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우산을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빗줄기가 거셌죠. 은희 씨 집까지 걸었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신발도 축축했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곧 문이 열렸습니다. 은희 씨가 촛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들어와. 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희 씨가 문을 닫았어요. 젖었네. 수건 줄게. 수건을 건네받았습니다. 머리를 닦았어요. 물기가 뚝뚝 떨어졌죠. 옷 갈아입어야겠어. 저번처럼. 은희 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옷을 가져왔어요. 여기서 갈아입어. 난 돌아설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옷을 벗었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제 그림자와 은희 씨 그림자가 함께 흔들렸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른 옷이 피부에 닿았어요. 따뜻했죠. 다 입었어요. 은희 씨가 돌아섰습니다. 저를 가만히 봤어요. 앉아. 차 끓여줄게. 정전인데 어떡해요? 가스레인지 있어. 괜찮아. 주방으로 갔습니다. 성냥을 긋는 소리가 났어요. 불이 붙었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쳤어요. 천둥 소리가 집을 흔들었죠. 잠시 후 은희 씨가 차를 들고 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촛불을 식탁 위에 놓았죠. 어둠 속이었습니다. 촛불 하나만 흔들렸어요. 용광로 같은 어둠이었죠. 둘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한 거리였죠. 답 들려줄래?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희 씨, 응,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뭐가, 이 감정이요. 하연이 그리워서인지, 은희 씨한테 끌려서인지,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럴 수 있어. 둘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건 은희 씨 보고 싶었어요. 매일. 나도.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은희 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저를 마주 봤어요. 무릎이 살짝 닿았죠. 윤재야, 우린 안 돼. 알아요. 나이도 다르고, 난 하연이 엄마고. 알아요. 그런데도, 네. 은희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안 된다는 말 하연이도 했었지. 네. 부산 가기 싫다고. 너 두고 못 간다고. 근데 난 강제로 데려갔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은희 씨가 눈을 감았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하연이 다시는 못 볼 줄. 은희 씨, 난 후회하면서 살았어. 매일. 그래서 이번엔 안 된다는 말하기 싫어. 그 말이 제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박살났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은희 씨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은희 씨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봤어요. 촛불이 그 눈동자에 비쳤죠. 윤재야. 네. 후회 안 할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은희 씨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래. 나도 그래. 다른 손도 겹쳤습니다.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해졌습니다. 떨림이 멈췄죠.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움직임으로 확인했어요. 은희 씨가 제 손을 천천히 끌어당겼습니다. 가까워졌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느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 씨도 눈을 감았죠. 그 순간 번개가 쳤습니다. 하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천둥이 터졌습니다. 집이 흔들렸죠. 촛불이 꺼졌습니다. 바람 때문이었어요. 완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은희 씨 숨결, 온기, 떨림. 전부 느껴졌죠.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윤곽을 더듬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삭이지도 않았죠. 그저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느린, 조심스러운, 떨리는 움직임. 그림자가 벽에서 겹쳤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가까이. 하나가 됐어요. 시간이 멈췄습니다. 빗소리도, 천둥 소리도 사라졌어요. 둘만 남았죠. 어둠 속에서 촛불 없이, 말 없이. 손끝 하나, 숨결 하나, 실루엣 하나로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게 사랑인지, 그리움인지, 위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약해져 있었어요. 은희 씨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아? 네. 후회 안 해? 아니요. 나도.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였어요. 이제 어떡하지? 모르겠어요. 그래.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둘이니까요. 어둠은 계속됐습니다. 촛불은 다시 켜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밤이 흘러갔습니다. 둘만의 밤이, 누구도 모르는 밤이, 하연만 알고 있을 그런 밤이.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은희 씨 집이었죠. 옆을 돌아봤습니다. 은희 씨가 자고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죠.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정전된 방, 꺼진 촛불, 어둠 속의 시간. 후회는 없었어요. 단 한순간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은희 씨가 깨지 않게 조심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죠. 비는 그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주방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은희 씨가 서 있었어요. 깼구나. 네. 언제 일어나셨어요? 방금. 커피 마실래? 네. 은희 씨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구수한 향이 퍼졌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잘 잤어? 네. 은희 씨는요? 응. 오랜만에 잘 잤어. 은희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한 미소였어요.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안에 쓴맛이 퍼졌죠. 윤재야. 네. 후회 안 해? 안 해요. 진짜? 네. 은희 씨는요? 나도.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어요. 은희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어요. 하연이 생각났어. 어젯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연이 화났을까?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이상하게 괜찮을 것 같아. 왜요? 하연이가 원했던 것 같아서. 우리 둘이 만나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젯밤 어둠 속에서 하연이 있었던 것 같았죠.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은희 씨, 응, 저 이제 알겠어요. 뭘? 은희 씨가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요. 은희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연이 그리워서 은희 씨한테 온 게 아니에요. 은희 씨가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진심이야? 네. 은희 씨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도 그래. 네. 너도 대체물 아니야. 하연이 대신 아니라고. 그럼요. 그냥 너야. 박윤재. 32. 내가 좋아하게 된 사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묻어났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따끔했죠. 저도요. 은희 씨 좋아해요. 말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어요. 아름다웠죠. 이제 어떡하지? 우리. 모르겠어요. 나이 차이 30이야. 알아요. 주변에서 뭐라 할 거야. 상관없어요. 진짜? 네. 은희 씨만 괜찮으면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괜찮아. 이미 늙을 만큼 늙었어. 이제 남 눈치 안 봐.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은희 씨도 웃었어요.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우리 이런 관계 뭐라 불러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은희 씨가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연인? 애인? 이상한데요. 그치? 나이 차이 때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 찻잔만 들여다봤어요. 있잖아. 은희 씨가 일어났습니다. 제 옆으로 왔어요. 뭐예요? 이리 서봐. 저도 일어섰습니다. 은희 씨 앞에 섰죠. 은희 씨가 제 셔츠 깃을 만졌습니다. 구겨진 부분을 펴주었어요. 손끝이 목 가까이를 스쳤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뛰었죠. 이름 붙이면 깨져. 네. 관계에 이름 붙이면 부담돼. 기대하게 되고 규칙 생기고. 은희 씨가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냥 계속 오면 돼. 이름 없이. 그래도 되나요? 응. 우린 그게 나아. 말이 맞았습니다. 이름 붙이는 순간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그럼 그냥 올게요. 응. 기다릴게. 은희 씨가 제 뺨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미소 지었어요. 밥 먹고 가. 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어요. 후라이를 붙였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죠. 저는 식탁을 닦았습니다. 그릇을 꺼냈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맛있어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얼굴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은희 씨가 닦아줬어요. 일 구했어? 그동안. 아니요. 아직. 그럼 여기서 좀 도와줄래? 네. 집 고칠 때 많아. 혼자 하기 힘들거든. 하지만 밥은 줄게. 재워주고. 그 대신 일 도와줘.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힘들면 말해.
무리하지 말고. 네. 은희 씨도요. 응.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낮엔 집을 수리했어요. 벽지를 갈고 문짝을 고치고 정원을 정리했죠. 은희 씨가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공구를 건네주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저녁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밤엔 은희 씨 방에서 잤습니다.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어요. 행복해?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네. 은희 씨는요? 응. 오랜만이야. 이런 기분. 손을 잡았습니다. 서로 꽉 쥐었어요.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모르지. 근데 지금은 행복하잖아. 맞아요. 그럼 됐어.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은희 씨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이 조금씩 깨끗해졌어요. 저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웃음도 늘었어요. 은희 씨도 밝아졌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예전엔 없던 일이었죠. 윤재야. 네. 고마워. 내가 와줘서. 저야말로요. 은희 씨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과장 좀 심한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은희 씨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우린 서로 살린 거야. 서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저도 은희 씨를 살렸어요. 하연이 남긴 선물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마지막 선물. 창밖으로 해가 졌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은희 씨와 나란히 서서 봤습니다. 손을 잡고 있었죠. 예쁘다. 응. 정말. 은희 씨 더 예뻐요. 에이, 늙은이한테 무슨. 진짜예요.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노을이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죠.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둘이니까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일 거니까요. 이름 없는 관계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이 그저 서로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여름이 저물고 가을이 왔죠. 은희 씨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지도 새로 발랐고 문짝도 교체했어요. 정원도 깔끔해졌죠. 저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살이 붙었어요. 눈빛도 살아났죠. 아침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신문을 보고 있었죠. 9일란을 훑어봤습니다. 습관적으로 보는 거였어요. 요즘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 파트너 모집, 경력 무관, 성실성 우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은희 씨, 응? 이거 봐주세요. 신문을 건네렸습니다. 은희 씨가 광고를 봤어요. 인테리어? 네. 여기 집 고치면서 배웠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연락해봐. 정말요? 응. 넌 할 수 있어.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받았죠. 여보세요? 중년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했죠.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경력 있으세요? 정식 경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집 수리하면서 배웠어요. 일단 한번 만나보죠.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네, 됩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희 씨가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은희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약속 장소로 갔어요. 작은 사무실이었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긴장했어요. 이력서는요? 준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보죠. 뭘 할 수 있어요? 벽지 시공, 문짝 교체, 간단한 목공, 페인트 작업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배웠어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을 고치면서요. 혼자요? 아니요. 집주인분이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적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큰 업체 아니에요. 작은 일 위주로 해요. 괜찮습니다. 급여도 많지 않아요. 시작은 일당제고요. 상관없습니다. 남자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왜 이 일 하려고요? 질문이 날아왔습니다. 예상 못한 질문이었죠.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사업 실패했고 빚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혼자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명하기 복잡했죠.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보세요. 일주일 테스트 기간 거치고요. 정말요? 네. 근데 힘들어요. 육체 노동이거든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월요일에 봐요. 악수했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일 많이 한 손이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됐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희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됐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진짜? 네. 은희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꽉 껴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 씨도 기뻤던 거예요. 저도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은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아니에요. 은희 씨 없었으면 못했어요. 은희 씨가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어요. 고마워. 포기 안 해줘서. 저야말로요. 그날 밤 축하 저녁을 먹었습니다. 은희 씨가 고기를 구워줬어요. 건배할까? 좋아요. 물잔을 부딪혔습니다. 짤랑 소리가 났어요. 새 시작을 위해. 네. 우리의 새 시작을. 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입안 가득 육즙이 퍼졌죠. 은희 씨. 응? 제가 돈 벌면요. 빚부터 갚을게요. 천천히 해. 아니요. 빨리 갚고 싶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그리고요. 응? 나중에 제 사업 다시 시작할 거예요. 작게라도. 무슨 사업? 인테리어요.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몇 년 걸려도 괜찮아요. 은희 씨가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그래. 할 수 있어. 은희 씨도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내가 첫 번째 고객이 돼줄게. 정말요? 응. 우리 집 다시 한번 고쳐줘. 내 사업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희 씨는 항상 저를 믿어줬어요. 월요일이 왔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은희 씨가 아침 일찍 깨워줬습니다. 도시락도 싸줬어요. 잘 다녀와. 네. 열심히 할게요. 무리하지 마. 힘들면 쉬고. 알겠어요. 현관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은희 씨가 손 흔들고 있었죠. 저도 손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첫 출근길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리모델링 중인 빌라였어요.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건네줬어요. 오늘은 벽지 뜯는 일부터 해요. 알겠습니다.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장갑도 꼈어요. 일이 시작됐습니다. 벽지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어요. 힘들었죠. 먼지도 많이 났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은희 씨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였죠. 도시락 싸오셨네요? 사장님이 옆에 앉았습니다. 네. 집에서 싸왔어요. 누가 싸줬어요? 어머니?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요. 여자친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됐어요. 개인사 물어봐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맛있어 보이네요. 네. 정말 맛있어요.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다. 속이 든든했어요.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녁까지 일했어요. 온몸이 쑤셨습니다.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일을 했다는 게, 땀 흘렸다는 게 뿌듯했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은희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힘들었어? 괜찮아요. 씻고 와. 저녁 차려놨어.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어요. 근육이 풀렸죠.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오늘 어땠어? 좋았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다행이다. 은희 씨, 정말 감사해요. 왜? 전부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요. 은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거야. 나 혼자 아니고 너 혼자도 아니야. 맞아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네. 잘할게요. 알아. 넌 할 수 있어. 그날 밤 일찍 잤습니다. 은희 씨 품에 안겨서요. 은희 씨, 응? 행복해요. 지금, 나도.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응. 우리 함께니까.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일할 겁니다. 땀 흘리고 돈 벌고 빚 갚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 사업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작게라도요. 은희 씨 옆에서 함께. 그게 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시작. 다시 일어선 사람의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작. 하연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 은희 씨와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 시작이 지금 여기, 이 순간부터였습니다.